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8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언론 매체들이 속속 좌편향됐죠. 좌측으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여론 왜곡이 상당히 심각하고 선동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는데, 이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또 윤미향 파동,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윤석열 당시 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이 반칙과 특권, 이 불공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로 다 방어를 하는데 급급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는데 부역을 했습니다. 매체가 좌파 정권의 문재인 정권 유지에 부역을 했죠. 그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지금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MBC,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셀 수도 없습니다. 무슨 청담동 괴담 이런 것들 그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부역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발목 잡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 때 일방적으로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퍼뜨리는데 일종의 협업을 하면서 정권, 좌파 정권을 연장시키는데 그것도 그런 활동을 했다. 연장을 위해서, 좌파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데에 이어서 이재명에게 부역을 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대선 D-3일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 김만배 신학님, 이것이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죠. 그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경과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대선이 그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선거 직전에는 이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가 되죠. 그러니 누가 앞서고 있는지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양 진영에서 그럴 때 3월 3일 날,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죠. 그러니까 3월 3일 날 선거 D-6일에 큰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선언을 하죠. 자, 그러니 판세가 출렁인다,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론조사 결과는 깜깜이 상황에서 지지율 조사가 판세가 출렁인다는 언론 보도가 막 나왔고, 그때 이 3월 4일에 그 다음 날에 신학님이 뉴스타파에 그 문제의 녹음 파일을 전달을 합니다. 자, 녹음 파일을 전달을 받은 이 뉴스타파는 짜깁기를 막 합니다. 하루 사이에. 그 6개월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받았는데 뉴스타파가 그걸 짜깁기를 막 합니다. 뉴스타파는 좌파 성향의 매체죠.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짜깁기를 해서 3월 6일 일요일 밤에 신학님에게 받은 지 이틀 후 일요일 밤에 오후 5시 22분에 이것을 보도를 합니다. 녹취록이다 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 짜깁기, 일종의 악마의 편집을 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 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에게 이 커피를 타줬다. 커피를 타주고 나서 수사를 무마시켰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녹취록을, 김만배 신학님의 녹취록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이 커피를 타준 사람이 일단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있지도 않았고, 직원이 타줬다. 검찰 직원이 타줬다. 검사가 이렇게 피의자한테 커피 타주겠습니까? 직원이 타줬다. 근데 그 말을 싹 잘라버렸고, 그리고 이 봐준 사람은 지금 윤석열이 너가 조우영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커피 한 잔 주고 가라고 그래서 이 사건이 무마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은 있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조사를 했던 검사는 지금 다 박모 검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름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 박길배 검사입니다. 박길배 검사가 계속 상대를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봐줬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박길배가 봐줬다고 해야 되는데, 박길배 검사도 어차피
그 수사가 이 대장동과 관련 없는 그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시키는 거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악마의 편집 뉴스타파가 짜깁기를 해서 이 가짜 뉴스를 딱 만들어서 한밤중에 퍼뜨린 겁니다. 퍼뜨리고 지금 뉴스타파는 어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대가로 그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책값 핑계로 3억 6,500만 원을 줬다는 거기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그 두 사람의 보도가 금전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짜깁기 해명은 안 합니다. 왜 짜깁기를 했는지. 뭐 본인들이 사적인 대화를 뭐 구성을 하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고 뭐 뜬금없는 해명을 하는데 자 그리고 또 본질은 수사무마지 커피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커피 이건 프레임을 걸어서 아주 그 언론에 전파하기 쉬운 프레임이죠. 중수부 가장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피의자에게. 그것은 일부러 그런 프레임을 건 겁니다. 이게 빨리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효과적으로 팍팍 와닿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 선봉장 역할을 뉴스타파가 한 거죠. 지금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뉴스타파는 지금 아마 폐간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워낙 큰 이 대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가짜뉴스 선봉장 역할을 했는데 이거를 밤 9시 22분에 내보냈는데 이걸 바로 밤 10시 20분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그 뉴스타파 기사를 링크를 하고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다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재명이 본인의 개인 페이스북에 이걸 링크를 했습니다. 1시간 만에. 그러면은 이 뉴스타파와 이재명 쪽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는 아니면은 이 김만배가 그 신앙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곧 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이 정황상. 그래서 이재명과 거의 뭐 직거래를 해서 뉴스타파든지 김만배든지 자 그런 의심도 듭니다. 신앙님이든지.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확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는 정말 이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나섭니다. 일제히 막 나서서 저녁 10시 54분에 경향신문, 전라일보, 11시 27분에 한겨레 신문, 다음날 새벽 0시 37분에 오마이뉴스, 다음날 아침에 연합뉴스TV 전부 이 좌편향돼서 일방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는데 이 초점을 맞춰놓은 언론의 본령보다 연합뉴스TV,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또 호남 쪽의 언론 다 그런 데서 이것을 막 일제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이렇게 그 보도하고 좌파 매체들이 막 받았으니까 민주당에서 또 논평을 쏟아내죠. 그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쏟아내고 특히 오늘 장해찬 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실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 캠프에 있던 현역 의원들 정치인들이 이 개인 SNS를 통해서도 뉴스타파 보도를 막 퍼날릅니다. 막 퍼날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 연합뉴스, TV, 오마이뉴스, 한겨레 막 했는데 자 공영방송이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MBC 좌파방송 MBC가 났습니다. MBC가 나서서 무려 네 꼭지를 뉴스타파 인터넷 매체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도 않은 덮보잡에 가까운 그것을 보도를 합니다. 뉴스타파 중에는 MBC 출신도 있죠. 그래서 그들끼리 또 협업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네 꼭지나 막 보도를 합니다. 핵심은 윤석열이 조우영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줬고 수사를 무마했다. 그래서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이 논리도 이상하죠. 대장동 초기 사업인데 그때 초기 사업에 이 대장동의 부실 그 대장동 사업자 지금 김만배와는 다른 사업자들입니다. 거기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그 대출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계속 대장동 김만배로 이어졌고 그래서 몸통은
그 수사를 하지 않은 윤석열이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엉터리, 논리 자체도 엉터리고, 그때 윤석열 중수부 과장은 그 대장동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그게 조호영 씨 본인이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가짜 프레임을 막 만들어서 대장동 몸통, 그때 대장동 몸통 이재명 해서 본인이 위기에 닥치니까 대장동 몸통 윤석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MBC가 내 꼭지나 인용을 해서 또 보도를 했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뉴스데스크가 또 해명이라고 했는데 그 변명에 가깝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사과합니다도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녹취록 원문 전문을 제공받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변명을 합니다. 기사를 안 실었어야죠. 녹취록 원문을 확인을 못했으면은 뉴스타파라는 이 허접한 매체에서 보도한 거를 확인 안 되면 안 실었어야죠. 기사를 안 내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내 꼭지나 내보내고 이 조호영에게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조호영은 이것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윤석열을 본 적도 없다고. 자, 그러니 이것은 다 의도된 카르텔에 의해서 대선 공작에 참여를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자, 이것은 대선 T-3일부터 일어난 이야기고 거기에 앞서서 JTBC, 자, JTBC 그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태블릿 PC를 보도를 했던 그 JTBC인데 그 작년 2월 21일 그때도 대선 2주 남짓한 아주 민감한 상황일 때죠. 대선 2주 정도를 앞둔 2월 21일에 JTBC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것도 조영이 JTBC에 그게 아니다고 1시간 동안 JTBC 기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윤석열을 난 보지도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 다 빼고 그 전에 김만배가 이 남욱에게 이 기띔을 해놔가지고 남욱을 남욱에게 이것은 그 대장동 사업 초기에 윤석열 검사가 무마를 시켰다. 커피 한 잔 주면서 조호영에게 이렇게 막 남욱을 세뇌를 시켜놨던 겁니다. 남욱은 나중에 내가 착각을 했다 이래서 번복을 했는데 그때 남욱은 이 김만배에게 들은 말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김만배에게 가짜 거짓말을 듣고 나서 그대로 믿고 나중에는 번복을 했는데 이 JTBC가 그 오래된 걸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 대선 그 T-한 2주 될 때입니다. 김만배가 대검 중수부 수사를 앞둔 조우형에게 오늘은 조사받으러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남욱이 검찰 조사에서 조우형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첫 조사와 달리 잘해주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뭐 남욱에게서 들은 거겠죠. 그 김만배에게 들은 거겠죠.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주임 검사가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석열이다. 이렇게 JTBC가 보도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2주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무마했다. 피해자에게 커피 타줬다. 이렇게 되니 이재명과 민주당 대대적으로 유포에 들어가죠. 또 이걸 이재명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왜 조호영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수사를 무마시켰지 않느냐.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막 공차를 퍼붓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어이가 없어서 웃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커피를 타줬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막 퍼지니까는 이게 그 일부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또 좌파 매체들이 막 확산을 시키는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해놓고 JTBC 6일날 그러니까 그제 뉴스룸에서 앵커가 이런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왜곡된 보도를 한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일단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기사를 쓴 기자가 조호영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듣고도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조호영 발언은 기사에 담지 않았다. 조호영은 해당 기자에게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을 했다.
그런데 해당 기자는 퇴사해서 뉴스타파를 이직했다. 이게 일종의 꼬리 자르기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해당 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그 해당 기자는 봉지욱 기자입니다. 봉지욱. JTBC에 있다가 지금 뉴스타파에 있는데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좀 그런 기사를 많이 쓰죠. 그러니 이 퇴사해서 뉴스타파를 이직한 봉지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조영의 말, 김만배가 지어낸 조영의 말을 제3자 남욱의 검찰 진술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 왜 조영의 코멘트가 없느냐? 이것은 회사 안에 데스크에서 물어봐야죠. 왜 조영 코멘트는 없이 남욱이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만은 이렇게 그 기사를 크게 쓸 수가 있느냐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 이유를 대지 않으면은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것도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늦게 이게 다 들통이 나니까는 뭐 사과합니다. 이런데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JTBC 수뇌부가 윤석열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가는 것을 묵인한 의혹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조영은 봉지욱 기자에게 1시간 동안 윤석열 만난 적도 없다. 윤석열을 수사하던 사건도 아니다. 설명했지만 묵살하고 보도를 하더라. 이렇게 또 토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그 가짜 뉴스가 막 퍼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게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그전에도 무슨 뭐 강우병 괴담 이런 데도 막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아무런 검증 없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돈을 버는 문재인 정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네이버에서 벌어졌죠. 자, 그런데 그 네이버가 이 대선 공작 가짜 이 인터뷰 이것을 또 확산하는데 그 플랫폼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대로 둘 수는 없겠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JTBC 팩트체크 실태를 점검하겠다. 그래서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언론 환경을 바로 잡으려면은 이걸 그냥 사과를 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총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걸 그대로 유야무야 넘기면은 문체부와 서울시도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신문법은 보도 내용이 발행 목적 등을 현저하게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발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폐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한 조치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이 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조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배후 세력도 조사하겠다. 자, 배후 세력 이재명과 민주당 쪽이겠죠. 있다면은 그리고 문재인 정권 검찰도 조용의 진술을 묵살한 그런 그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검찰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특별수사팀의 수사. 그래서 문재인 정권 검찰 그리고 언론 이 세력들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캠프와 직접 교감을 하고 협업을 했는지도 캐내야 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무권의 혼수였습니다.